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작황이 20% 정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재배 면적도 감소해 추락이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의 한 배추밭입니다. 가을 배추 15,000포기가 서리와 햇살을 번갈아 맞으며 속을 단단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작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80% 수준입니다. 잦은 비와 고온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생육 과정에 너무 고온돼가지고 장애가 일어나서 지금 알이 꽉 차가 곧 이래 상품 가치가 있을 배추인데 자연재해 인해서 좀 이래 김장 배추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시래기로 먹는 무청도 가을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생산량은 떨어집니다. 원래 농사가 좋지 못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에 져가지고 소나기 맞아가지고 잎이 누렇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가을 배추와 무 재배 면적마저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을 배추는 지난해보다 5.7% 줄었고 대구의 재배 면적은 이보다 감소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가을 무 재배 면적도 전국적으로 5% 줄었고 대구도 재배 면적이 13.6% 줄었습니다. 지난해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떨어져 올해 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년과 비교해 작황이 부진하면서 배추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배 면적까지 줄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농가와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배추 작황이 좋지 않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비축 물량을 대거 풀면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또다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금이나 대파 같은 부재료들은 이미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가게 곳곳마다 배추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잎도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을 10,000톤 이상 풀기 시작한 이후 배추값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기당 7,000원 가까이 하던 지난달에 비해 현재는 3,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쌉니다. 상인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가격이 또 오르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배추의 작황을 좀 더 지켜봐야 김장철 배추값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지금 한창 내리고 있는 중이라요.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쫙 내리고 있는데 이 배추락하는 거는 뭐 생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대구는 아직 김장철이 안 됐잖아요. 김장철 딱 들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림 쉽사라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다른 김장 부재료들의 값은 계속 뛰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김장의 필수 재료인 굵은 소금은 평년에 비해 60% 넘게 올랐습니다. 대파와 생강 등 부재료는 이미 10% 이상 뛰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은 이게 흐른데 생강 농사가 잘 못 됐대요. 그래 양이 적게 나오니까 비싸겠지. 한 가지만 비싸면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가 좀 비싸다 이렇게 하면 양념이 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배추도 비싸고 양념도 비싸고 다 비싼 거. 주부들은 2, 3주 뒤부터 시작되는 김장 시기에 맞춰 김치 담글 양을 줄일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지요. 비싸니까 아무래도. 농가를 먹는 것도 적지. 그래도 먹는 거를 먹어도 그래도 김치가 제일 싸게 치죠. 딴 거보다. 필이 있어야 되니까. 그지요? 정부는 김장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 탓에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달에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SOC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소식입니다. 옹진군 북도면은 인천공항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날씨가 굳으면 학교도 병원도 오갈 수 없습니다. 2년 뒤에는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SK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북도면. 북도면의 가장 끝에 위치한 신도와 영종도 사이 거리는 2km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뱃길이 끊기면 섬 주민들에겐 천리길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면 응급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학생들은 통학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큰 병원에 나가질 못하고 여기서 팔동동으로 세상 뜨는 일도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영종으로 통학을 해요. 배가 못 오잖아요. 그 학생들 영종에서 자야 돼요. 드넓은 갯벌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인 연도교 건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도에서 영종을 잇는 서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 지난 2021년 첫 삽을 뗀 뒤 착공 2년 10개월 만에 공정률이 52%를 넘어섰습니다. 연도교의 총 연장 길이는 3.2km, 왕복 2차로 도로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리 교각 건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는 상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다리가 건설되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섬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북도면의 삼형제 섬으로 불리는 신시모도, 아름다운 해변과 트레킹하기 좋은 산책길을 찾아 주말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도교 건설로 육로교통이 개통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글쎄요, 가까우니까 또 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자가용으로 갈 수 있고 편할 것 같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갑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섬 내부 도로와 주차 부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에 비해서 관광객이 몇 배로 증가할 거는 우리가 불현듯 보잖아요. 달이 낮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게 먼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도로 설비와 주차장 조성 등 다리 건설에 대비해 필요한 예산은 233억 원. 하지만 이미 투입됐거나 내년까지 투입 예정인 예산은 80억이 채 안 됩니다. 연도교 건설이 섬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엔 양평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폐교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선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버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전국 SOC 사업을 점검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소멸하면 보통 지방을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 도심에서도 지역 소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관악구 난곡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서울시는 난곡에 생활 SOC를 늘려 활기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HCN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총 13,000세대가 삽니다. 그중 아파트 거주민은 821세대입니다. 대다수가 오래된 단독주택과 4개층 이하 연립주택에 사는 겁니다. 편리한 시설과 안전 등 아파트를 바라는 요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난곡 지역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지하철이 일단 없으니까 되게 시골스러워요. 실제로 인구 유출이 뚜렷합니다. 관악구 주민이 2018년 50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으로 3.8% 줄었는데, 난곡동 주민은 2만 9천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12%나 줄었습니다. 난곡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난곡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대형마트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5%를 기부받아 문화와 여가시설 등 생활 SOC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좀 하향해서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상가라든지 그 입주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정주를 하면서 적상권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제한이 없었던 최대 개발 규모를 1,500제곱미터로 한정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건물 수도 3분의 1로 낮춰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역세권 예상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필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돼서 이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개발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개발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는 서울 안에서 교통 등 적차로 인한 지역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SOC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 발표에는 난곡선 개통 문제가 맞물려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꺼번에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난곡선 개통을 전제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확 바꿔주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난곡 소멸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영불로 끝나지 않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인데요.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라인이어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부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에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오는 이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산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대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덕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HCN 윤경보 기자입니다. 영덕 강구 대게거리의 수족관에 대게가 가득합니다. 지난 3일 근해 대게 자망 어선들이 잡아온 대게로 이날 위판액은 모두 1억 5,400만 원, 마리당 최고가는 14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 어선들의 본격적인 대게 조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며칠 전에 배 돌아가지고 물량도 많이 잡혔었고 걔도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택배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택배 작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덕 대표항인 강구항과 축산항을 찾는 발길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내산 대게 및 수산물 소비가 많이 감소되어 어민들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구항에서는 매일 위판되는 수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영덕군은 주 3회 이상 실시해온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사능 허용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과 상관없이 방사능 물질이 1베크렐만 검출될 경우에도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대게를 비롯한 갑각류를
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그 확대 범위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믿고 그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이하여 안심하고. 한편 영덕 최고의 특산품인 대게조업은 11월 근에서 시작돼 12월에는 연안까지 확대되며 내년 5월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내부 수익률, 순현재가치평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31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629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491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31년까지 도매시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당초 이달 9일까지였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 심사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대구의 미분양은 총 1,501가구로 이 중 남구는 2,300여 가구, 중구는 1,000여 가구입니다. 내년이면 경북 포항과 강원도 삼척을 전철로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돼 지역 소멸이 해소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